드루킹 사건 특검 법안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과 함께 추가 경정 예산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국 상황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드루킹 사건 특검 법안 여야가 어젯밤 가까스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 도출 과정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원래 당초는 뭐 좀 합의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 원래 어제 이제 9시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견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사실 어제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드루킹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김경수 전 의원이 사실상 이제 매크로나 프로그램을 시작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의혹이 제기됐고 예. 또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계속 특검이 늦춰질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의혹들이 이제 확산될 수가 있다. 일어났다 우려들을 이제 여야가 공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특검을 합의한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요구했던 특검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관철시킨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드루킹 특검 법안, 특검 규모, 또 수사 기간 등을 놓고서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맞섰습니다만 어차피 합의는 봤는데 합의 네.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반반 서로 이제 원하던 바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내곡동 특검 수준, 예. 그리고 이제 그 야권 쪽에서는 이제 최순실 특검 수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중간 정도에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곡동 그래픽으로 네. 나오고 있죠. 내곡동 특검 때 특검보가 2명이었고 예. 최순실 특검 때 특검보가 4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3명으로 결정됐죠. 예. 파견 검사도 내곡동 때 10명, 그리고 이제 최순실 특검 때 20명이었는데 예. 이제 그 13명 정도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또 수사 기간 역시 중간지대에서 60일로 일단 이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야당 입장 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이제 야당의 주장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 지금 전체로 보면 한 110일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 20일 합해서 또 30일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수사 기간을 좀 늘린다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이 이슈를 좀 오랫동안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수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예. 일단 인력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의 입장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최순실 특검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일단 좀 그것 줄여서 여당 입장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규모를 줄이게 되면 예. 수사 범위를 좀 확대하는 데는 좀 어떤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가 서로 중간지대에서 적절한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특검 법안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정해야 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과연 이 특검 어떻게 정해지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정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특검 선정 과정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합의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예.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4명 정도를 추천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야권이 이제 합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 4명 가운데 2명을 이제 추려서 이제 올리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1명을 낙점하는 예.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추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념적인 어떤 지향성이라든가 그런 걸 다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예.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야권에서도 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예. 변협에서 일단 4명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네. 후보 인선에 뭐 애를 먹고 있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정권 초기에 특검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좀 선뜻 맡겠다는 분들이 꽤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아무래도 수사 능력이나 전적인 어떤 총괄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뭐 검찰에서 이제 뭐 대검 중수부장이라든지 뭐 특수부장이라든지 차장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전력을 가진 분들이 사실 맡아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이제 다들 좀 고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 변협에서 4명 정도를 추천해야 되는데 또 어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이 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지금 일단 뭐 변협은 일단 꾸준하게 이제 인물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명 중에서 이제 2명을 선정해서 대통령 1분을 선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과 또 야당의 어떤 성향 자체가 보면 지금 이제 좀 친여적인 성향이 있고 또 야당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어떤 조금의 친여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예. 어떤 전망들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이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는 수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수사를 하게 될까요? 네, 그 부분도 일단 뭐 이제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드루킹 사건 그리고 이제 드루킹과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저지른 그러니까 뭐 단체 회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이제 경제적 공진화 모임 그 회원들이 이제 많이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만약에 어떤 범죄 행위가 발견이 되고 그 관련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불법 행위도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드루킹이 이제 경공모 회원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주 출판사 운영을 했는데 사업은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책도 예. 안 내고. 자, 그랬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서 이제 예. 운영을 했는가? 혹시 불법 자금이 연루가 됐는가 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자 보좌관에게 500만 원 전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이 혹시 이제 불법 자금성이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들이 있으면 이것도 이제 수사를 하겠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혹시 김경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관련되면 수사 대상이 이제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여야 간에 꽤나 쟁점이 지금 이제 막판에 예. 됐던 그런 수사 상황입니다. 대상이 지금 그래픽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좀 관심이 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이 인지된 관련 사건 이렇게 예.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제 김경수 전 의원이라는 이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보면 일단 이제 김경수 전 의원의 이제 드루킹과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자금 문제라든지 지금 보좌관이 500만 원 받은 문제가 있고 또 인사청탁의 문제가 있죠. 예. 과연 그게 이제 대가성이 있는 것인가? 이번 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제 드루킹이 이런 댓글 조작을 한 것 자체가 실제로 김경수 의원과의 인사청탁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네 번째 항목에서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를 과연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예. 지금 보면 이제 네 번째 항목에서 좀 확대 해석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라든지 초동 수사라든지 또 서울경찰청장의 어떤 옹호성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는 좀 여전히 논란의 좀 여지는 좀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는 오늘 밤 9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 그리고 추경안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염동열 의원 또 홍문정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뭐 방탄국회라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월 임시국회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요청을 해서 이제 5월 임시국회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거 결국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이 의원들 이 체포동의안 혹시 이제 처리될까 싶어서 체포될까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이제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추경안은 좀 처리해야 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 예. 또 이제 지난 14일 본회의 때 처리했다시피 의원들 그 사직서 처리권도 사실은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중차대한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다를 묶어서 이제 협상이 이제 진행이 이제 된 그런 그 상황인데 원래 이제 이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제일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무조건 이제 이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본회의 때 보고가 됐고요. 예. 보고되고 나서 원래는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17일 날 처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좀 뒤늦게 오늘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예. 네. 드루킹 사건 이제 특검 수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다음 달 열리는 지방선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용 특검은 저지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수사가 아무래도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을 정하고
또 특검 사무실 구하고 뭐 또 20일간의 준비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6월 선거 이후에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후보 등록이 24일입니다. 24일, 25일 후보 등록을 하는데 예. 일단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사실상 후보에 대한 수사는 할 수가 없죠. 어렵습니다. 20일간 선거 기간 동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현재로 봐서는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일단 직접적으로 사실 김경수 전 의원을 뭐 재소환한다든지 이런 것은 힘들 거지만 그러나 이제 선거 운동 과정에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이슈로 이제 부각하려고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전직 경남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남에 대한 좀 일정 영향이 있을 것이고 예. 또 선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또 선거 이후에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 김경수 의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전체 어떤 큰 판세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이 이슈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경남지사 선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경남 선거에 큰 파장을 미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김경수 후보자가 관련됐다라고 하는 이제 물증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은 이제 많이 나왔고 또 드루킹의 이제 어제 그 옥중 편지 같은 경우에 내용을 예.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루킹은 스스로 주장하기를 김경수 후보자가 주범이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경찰 수사 과정이라든가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쾌하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그 결정적으로 영향은 안 미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보수 내지는 이제 중도 세력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또 정당 지지 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예. 부산 경남 지역은 워낙 이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수 세력들에게는 일정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가 김태호 후보가 반사적인 이득을 어느 정도는 볼 것이다. 그런데 그 격차가 완전히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의 그 전세를 반전시킬 정도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 반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능하려면 그야말로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주요 변수인 남북 정상회담 변수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느냐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드루킹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 씨의 옥중 편지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김경수 민주당 전 의원이 댓글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고 허락도 받았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두 사람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은 이제 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드루킹이 이제 본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낸 옥중 편지에 따르면 김경수 전 의원이 사실은 2016년도 10월 달에 본인의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 매크로의 어떤 서버격인 킹크랩을 프로토타입을 시범하는 걸 봤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배경이 뭐냐면 예전에 사실 지금의 야당이 이제 그 댓글 조작 이런 것들 많이 해와서 우리가 뭔가 민주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응 차원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줬고 또 본인이 지금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의원님이 허락을 하셔야지만이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말을 못하더라도 고개만 끄덕여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기까지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했다고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것을 지켜봤다는 사람이 몇 명이 더 있다는 걸 드루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마 특검 조사의 핵심 뭐냐면 관련자들을 과연 이제 진술을 이제 확보하는 것일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김경수 전 의원이 매크로란 프로그램을 본인은 사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때 봤다라면 이거는 사실 진술이 엇갈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김경수 전 의원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사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드루킹 김 씨의 옥중 편지. 여야가 드루킹 특검 합의를 보기 전에 공개가 된 셈인데요. 합의 당시 야당이 김경수 전 의원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협상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그 14일 날 의원직 사직서 처리하는 국면에서 이제 합의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빼고 김경수 의원도 빼고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관련 부분도 빼고 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뭐 외부에 안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옥중 편지가 이제 공개되고 나서 어제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들이 그래도 김경수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여러 정황상 그렇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이제 했던 건데요. 결국은 뭐 이 부분은 이제 빼는 선에서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봤듯이 지금 이제 합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포함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옥중 편지 그 내용의 이제 그 진위 여부는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얼마 안 지나면 어느 예. 정도는 확인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 추가적인 어떤 그런 그 자료 공개라든가 그쪽에서 그러니까 드루킹 측에서 증거 제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경공모 회원 가운데 한 명인 촉보의 USB를 검찰에 이제 경찰에 이제 스스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케이. 관련 관련 내용도 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예. 그런 것들이 추가로 좀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특검 가기 전에라도 뭔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어저께 이제 김경수 후보 측에서 이 불법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치 브로커의 황당한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었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정치 브로커를 왜 그렇게 그동안 본인이 인정했듯이 7, 8번이나 만났냐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중요한 국면에 그것도 이제 핵심 인물이 그리고 이제 황당한 소설이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예. 구체적으로 반박은 못 하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설명도 좀 내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드루킹이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보여줬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원 측은 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지금 드루킹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 문제는 드루킹이 보면 이게 이제 드루킹이 예전에 보면 이제 글을 좀 많이 써서 굉장히 보면 이게 또 뭐 소설같이 써놨는데 예. 사실 이제 그 이제 상황 예를 들어 뭐 김경수 전 의원이 이제 카니발이라는 차를 타고 왔다든지 뭐 어떤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수 전 의원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20시간 넘게 조서를 작성한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근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 상황에서 드루킹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서 증거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CCTV라든지 휴대폰을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김경수 전 의원의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는데 예. 만약 특검 과정에서 이걸 압수수색을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 만약에 거기 갔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진다라면 김경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 내용들 좀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가서 그러면 광시에 또 보면 몇몇 사람이 또 그걸 다 지켜봤다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CCTV나 이런 자료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김경수 전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좀 각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진술과 좀 증거들을 확보해야지 지금 상황을 보면 드루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요, 그러니까 좀 조금만 더 보강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황당한 소설이라고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드루킹의 그 옥중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자폭성 내용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 때 매크로를 활용해서 선거 운동을 했으면 이거 예. 불법 선거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미 지금 현재 지금 본인이 지금 지난 1월 달에 댓글 공작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라 그러면 이게 형량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예. 본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진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사청탁 부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인사청탁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본인에게 추가 형량이 이제 형량이 추가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본인에게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 이거를 그냥 황당한 소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런 부분에 이제 합리적인 우리가 의심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드루킹 김 씨 검찰 수사 축소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경수 전 의원과 관련된 진술을 빼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수사하면서 우리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진 게 왜 경찰과 검찰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경찰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족족 다 기각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왜 검찰이 어떤 비호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느냐라는 의혹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드루킹도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검찰에 면담을 신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재판이 그 이제 같이 그 했던 경공모 회원의 재판에서 그 관련 사실들 많이 증거를 그러니까 이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직접 검사 면담을 요청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만났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만났는데 그 만남 과정에서 조사검사가 아니 김경수 관련한 건 다 빼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다 CCTV로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공개를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양측에서 뭐 이제 증거 주장과 공방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번 사건을 쭉 국민들이 보면서 왜 검찰이 이렇게 미온적인가라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드루킹이 이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 과정에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드루킹이 이처럼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검찰은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김 씨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그 관련한 내용은 사실은 그동안 어느 정도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의외로 선선하게 유죄를 지금 인정하고 나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1월 7월 17일에 있었던 그 댓글 공작과 관련한 부분을 선선히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 빨리 이제 그 죄를 인정할 테니 그럼 재판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라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루킹의 의도는 이제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 수사가 끝나서 형량도 빨리 선고받고 본인은 이제 빨리 나오고 싶은 그런 심정인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런데 그런 그 이른바 플리바게인을 이제 제안한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검찰에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대목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냥 뭐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걸 뭐 선물로 받았다라고 생각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큰 거를 줄게 본인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만약에 그것이 실체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좀 엄청난 내용인 거죠. 이게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아마 이번에 그 옥중 편지에 좀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드루킹이 또 옥중 편지에서 제기한 의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지난 3월 20일에 이제 뭐 인사청탁 관련해서도 일도 잘 안 되고 김경수 후보자 측에서 자꾸 자기를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결별 통보 비슷하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폭로하겠다라고 근데 실제로 폭로할 의사는 그때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본인이 체포당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좀 이제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이제 그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관련돼 있고 지금 검찰도 관련돼 있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도 함께 거론이 돼서 논의가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활용이나 댓글 조작 이것을 저 지시 또 지원했다면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클 텐데요. 어차피 뭐 다음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뤄지고 뭐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선거는 끝나고 만약에 그 김경수 의원이 당선되다 가정할 경우에 이런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어쩌면서 보면 선거 책임론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드루킹 특검을 제외하고라도 뭐 선거에 패배한다라면 지금의 있는 홍준표 대표 체제라든지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문제 특검이 만약에 제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야당 내분을 상당히 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죠. 예. 왜냐하면 이 혐의 자체가 이제 공개되고 한다면 야당의 어떤 이 선거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야당이 다시 뭉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간의 단식 투쟁을 통해서 이 이야기 한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는 어떤 반전의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정상회담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일단 드루킹 특검이 관철됐기 때문에 충분히 반전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즉 수사했던 결과에 따라서는 야당이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이 제대로 결과가 만약 여당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당은 선거 이기고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드루킹 특검은 이 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의 방향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이 될 것이고 예. 이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이 굉장히 누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전국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전제하에서 이게 김경수 후보자가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어찌됐건 김경수
후보자도 이제 뭐 법적 처벌을 받는 그래서 이제 경남지사직을 그만두는 상황이 온다면 사실은 그 경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전체의 국정 운영의 탄력을 이를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좀 안 가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그 의혹이 불거지면 그러니까 출마도 자제시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의혹이 다 해소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보통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완구 전 총리 경우도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뭐 무죄로 지금 이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총리직을 이제 그만두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정치적인 그 판단을 좀 잘 내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그 후보를 이렇게 불출마하겠다라는 사람을 출마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 위험 부담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